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2026학년도 태제대학교 학부모를 위한 입학 설명회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사회를 맡게 될 인재발굴팀의 이송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입학 설명회가 아니라 커맨시라는 주제로 저희가 기획을 했는데요. 커맨시라는 주제를 정해주신 분이 오늘 함께 축하하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태제대학교 부총장님 전명식 부총장님이십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소개받은 태제대학교 부총장 전명식입니다. 저희 총장님께서 오늘 또 외부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타이틀이 카멘스인데요.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자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와서 보시라 이거죠. 세상이 정말 빨리 변하고 있죠.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르고 뭐 요새 최대 화두는 AI인데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에 맞춰서 우리 자녀분들을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때만 해도 그 주입식 교육 뭐 이런 것이 위주였는데 이제는 저희는 태제대학에 오는 학생들은 좀 더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이고 뭐 도전적이고 이런 학생들을 원합니다. 아무나 원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예, 이제 와서 보시겠지만 저희 학생들이 실제로 지난번 1기, 2기, 3기 학생들이 생활하는 거 보면서 저희들 스스로도 자신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저희가 성장하는 걸 느껴요. 저기 딱 한 가지 제가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자녀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잠재력이 뛰어납니다. 정말입니다. 그 뛰어난 잠재력 그거를 그냥 묵히시지 마시고 활짝 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좋은 시간 가지시고 인재발굴팀에서 준비한 내용 서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부총장님 감사합니다. 한 분 더 반가운 얼굴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전 태제대학교 교직원을 대표해서 저희 교무학사처장님 박만석 처장이 나오셔서 특별히 환영 인사 해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태제대학교 교무학사처장 박만섭입니다. 사실은 교무학사처에 있다가 인재발굴팀이 교무학사처로 이제 소속이 되면서 제가 이제 입학처를 좀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됐는데요. 태제대학교 아무래도 좀 낯설죠. 지금 시작한 지 2년 되고 3년 차 들어간 대학교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한테 낯선 이름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낯선 태제대학교의 자녀들을 보내기 위해서 또는 그 본인들이 학교에 태제대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용기에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의 학부모 또는 학생이라 그러면 소위 국내에서는 스카이 대학을 우선으로 하겠죠. 그거를 부정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스카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또 스카이 대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이제 여기 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태제대학교는, 그리고 제가 지금 태제대학교를 위해서 일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제대학교는 그럼 무엇을 학생들에게 또 학부모님들한테 제공할 수 있기에 이렇게 여러분을 모시고 이제 우리가 자녀분들을 태제대학교로 보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데 무슨 자신감에서 그럴까요? 소위 옛날 말로 근자감일까요? 근거 없는 자신감일까요? 아닙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카이 대학보다 훨씬 더 훌륭한 교육,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하버드 또는 스탠퍼드 또는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에 버금가는, 또는 우리는 안에서는 그것보다 더 나은 그러한 교육을 제공할 자신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1세기가 되면서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전 시대와는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변화 속에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태제대학교의 가장 첫 번째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교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와 계시지만 굉장히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바로 태제대학교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대학교들은 기존의 틀이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데 굉장히 저항도 심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태제대학교는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부터 이러한 새로운 21세기의 교육에 맞게끔 모든 것을 적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유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커다란 잠재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 대학교는 굉장히 차별화되는 교육 환경 그리고 교육 방식을 여러 가지 형태로 아마 소개가 될 텐데요. 형태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유수한 교수진들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 보면 스탠포드 졸업생이 2명, 시카고 1명, 캠브리지 1명,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한 유수한 그런 교수진들이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강의라고 한다면은 교수가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태제대학교는 그걸 배척합니다. 학습 시간에는 교수가 학생들한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은 자기의 생각을 교수한테 전하고 또 같은 동료들끼리 의견을 나누면서 자기의 의견을 형성해 나가는 그러한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 전과 후에 엄청난 많은 양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이 너무 공부할 게 많다는 불만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그냥 잘라버립니다. 더 많이 시켜야 됩니다. 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겁나서 지금 이렇게 돌아서 나가시는 분이 혹시 있을 것 같은데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태제에 들어오시면은 공부는 빡세게 시킬 겁니다. 그거는 각오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세계 주요 도시에 약간 조금 미국도 나오고 있는데 세계 주요 도시 멀면서 그곳 환경에서 그리고 그곳 대학 환경에서 현지에서 그 분위기를 느껴가면서 성장하는 그런 글로벌 로테이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무는 도시에서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학생들이 발견하고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신들이 한번 그런 것들을 실제로 현실에 적용해보는 그런 시빅 프로젝트 몇 개의 예를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태제대학교의 교육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년 됐으니까 이거 시도만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 효과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분명히 반문하실 겁니다. 이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일본에서 컴퓨터 휴먼 인터랙션 컨퍼런스라고 하는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이 학술대회인데 거기서 논문도 발표하고 있고 한 부분이 학생들이 경쟁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한 논문을 가지고 발표하고 경쟁을 해서 상을 주는 그런 세션이 있었는데 거기에 84개국의 대학원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조금 말하기 그렇지만 서울대도 연합팀을 꾸며서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팀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학생들 지금 학부 2학년생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4월 달이니까 학부 2학년생들이 참여해서 그 컴페티션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게 학생들이 진짜 뛰어나서 워낙 뛰어나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뛰어납니다. 우리가 그런 학생들을 뽑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어도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말하는 액티브 러닝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형성하고 발표하고 또 비판을 받아들이면서 조정해가는 그러한 연습을 2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는 OST라고 부르는데요. 옥스퍼드 스탠포드 태제 펠로우십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옥스퍼드에서 먼저 그 강의가 있었는데 한 3박 4일 정도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서스테이너빌리티에 관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거기도 대학원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학부생들을 참여시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토론을 잘했다고 거기에 담당 교수들이 나중에 굉장히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사실 그 당시에 참여했던 그 대학원생들을 불러서 이 태제에서 디스커션 배틀, 그러니까 토론 경연 대회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심사들도 옥스퍼드에서 오고 스탠퍼드도 오고 와서 심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1기 학생, 지금 3학년이 됐겠죠. 1기 학생이 우승을 했습니다. 토론 대회에서. 거기에는 당연히 스탠퍼드에서 왔던 대학원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만큼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이는 액티브 러닝이라고는 굉장히 특별한 특색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성과가 있음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이게 우리가 그 자신감 있는 그런 하나의 예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학과목 들어가서 각 학부를 보시고 학과목들을 보셨을 텐데 보시면은 보통의 대학교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학과목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모든 교과목들은 여러 분야, 자연과학, 인문과학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경영학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것들을 같이 합하는 굉장히 융합적인 과목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을 듣더라도 학생이 한 과목을 듣도 사실은 거기에는 적어도 2개 내지 3개의 분야를 아우르는 그런 지식들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그 과목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액티브 러닝은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은 디스커션을 주로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생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 리딩, 프리 클래스 코스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데 그것은 학생들이 얼마나 본인들이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본 수업 시간에 얼마나 많은 걸 얻느냐 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 자기 자신을 일깨워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학업이 클래스가 끝난 다음에는 포스트 클래스 다음에는 교수님들이 일일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좀 철저한 그게 가능한 게 굉장히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그런 조그만 규모에 걸맞게 굉장히 철저한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냥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낯선 대학교에 본인이 오겠다 또는 자녀를 보내시겠다고 가능성 물론 당연히 당장 보내겠다고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을 보고 오신 그런 용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방금 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또 학생들이 또 자녀들 보는 학부모님들이 결코 실망하지 않고 나중에 졸업하고 학기 중에 학년 중에도 또는 졸업 후에도 태제대학교를 진짜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태제대학교를 보냈다는 태제대학교를 다녔다는 데 커다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에 충분한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빅 프로젝트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나라를 풀리 즐기기에 글로벌 로테이션의 큰 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빅 프로젝트가. 그냥 보면 학생들, 유학생들 와서 공부는 조금 뒷전으로 하고 여러 경험 쌓고 놀러 다니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태제대학교 조금 더 글로벌 로테이션 와서 학업에 대한 뭔가를 얻어가겠다는 그런 열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 전반의 분위기가 그렇고 그리고 학교도 이런 시빅 프로젝트 같은 것도 다 아카데믹한 것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거니까 특별한 것, 그 나라만의 것 아니면 이 나라에서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나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있나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를 조금 더 탐구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저는 시빅 프로젝트가 수업 외적으로도 강제로 이 일본에 인게이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런 툴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례 문화? 일본의 장례 문화대에서 좀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조사를 해봤었는데 장례식이 되게 축소화되고 있어가지고 애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하이브리드 장례식이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와서 애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애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제 소외되는 사람들을 소외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가
뭐 그런 고민 끝에 나온 결국 하이브리드 장례식이었는데 뭐 웹사이트도 만들고 뭐 디자인, 뭐 서비스 디자인을 하고 좋은 점이 CB 프로젝트에서는 로컬 사람들이랑 좀 인터랙팅을 할 수 있다는 점, 뭐 인터뷰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어렵게 뭐 어디를 가가지고 뭐 체험을 한다거나 체험을 하면서 또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프로젝트를 계속 디벨롭 시키고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게 시빅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요. 시빅 재밌었죠. 일본에 왔을 때 이런 캐릭터 상품이 많은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디 가도 다 너무 귀엽게 만들고 일본은 왜 귀여운가 이런 주제로 시작을 했어요. 이게 되게 뭔가 되게 단순한 주제 같아 보이지만 이게 잘 안으로 파고들면은 왜 일본이 이러한 미적인 기준을 가지게 됐고 이런 사람들의 소비 구조 곳곳에 이렇게 만연해 있는지를 따져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깊이 분석해 볼 수 있는 주제거든요. 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왜 일본이 이런 이 카와이 아이디어에 이렇게 막 집착하게 되었나, obsessed 되었나 그런 거를 이제 찾아보는 게 제 시빅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앞서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태제대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은 분명히 기존의 것과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태제대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 왜 다른지,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AI의 혁신교육센터의 센터장님 이지연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I 교육혁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AI 시대에 왜 태제대학교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은 어떤 방식의 교육을 듣고 현재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저희의 근자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대학에서는 학문의 단위별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있는 문제, 그리고 체계성, 예측 가능성,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환경에 맞춘 사실상 20세기의 대량 생산 체제의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기존의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대학에서의 수업 방식은 당연히 체계화된 지식을 습득하고 그 전공을 가지고 졸업을 해서 그 해당 전공의 전문성을 갖추었다라는 인증을 그 졸업장으로 인증하는 그런 체계로 이제 교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야말로 복잡하고 변화무쌍하고 모호하고 불확실한 사회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복잡한 사회에서 어떻게 환경에 적응해서 어떤 문제를 발굴하느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가 인재 발굴의 핵심, 인재 양성의 핵심이라고 보고 교육을 설계하였습니다. 태제대학의 교육의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온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 오프라인, 왜 온 오프라인 하이브리드냐? 액티브 러닝 기반 글로벌 경험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접속해서 교수님과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AI가 수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학생들은 실제로 5개국을 가서 거기에서 오프라인으로 경험을 하면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기 때문에 온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교육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4년간의 활동의 교육 과정은 그러면 어떤 것을 기르기 위해 설계가 되었느냐라고 봤을 때 태제대학교는 6대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 과정을 설계했습니다. 6대 핵심 역량의 개인적 수준의 역량으로는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력 이렇게 세 가지의 역량이 있고요. 또 사회적 레벨로 가면 그 다양성과 공감, 그리고 소통과 협력, 글로벌 하모니와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사회적 레벨의 역량이 있습니다. 모든 교육과정과 수업과 모든 활동은 이 6대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설계가 되었고, 학생들은 4년의 교육과정 동안 이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학습을 하고 저희가 마련해 놓은 울타리 안에서 탐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융합적인 학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의 전공 과목, 하나의 전공 영역 혹은 많아봤자 복수 전공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학생들이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의 체계가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그 영역을 넘나들면서 새로운 것들을 융합시켜보고 조합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고 또 불확실한 사회에서 무엇이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길러주는 것이 이러한 교육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학부, 혁신기초학부는 이제 1학년 때 필수로 모든 학생이 다 수강해야 하는 과목 학부라고 한다면 총 4개의 학부는 전공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학부, 자연과학부,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학부, 그리고 비즈니스 혁신학부 이렇게 총 4개의 학부에서 다양한 융합적인 교과목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전공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본인들이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자율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과정이 역량 중심으로 설계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역량은 어떻게 기르는데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한 수업의 방식과 철학은 액티브 러닝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러닝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면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의 반대말이겠죠. 본인이 행동하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의미를 하며 그것을 조금 더 구조화하고 체계화된 방식이 태제가 갖고 있는 그 교육의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액티브 러닝이라는 거는 뭐 저희가만 사용하는 그런 뭐 마케팅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 교육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그것을 잘 그것을 이제 저희가 교육 체계를 만들어서 이제 모든 수업에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그것이 태제가 특별한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교육 방식이 액티브 러닝이고 그 액티브 러닝을 정의한 내용은 수업 전과 후에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실시간으로 만나서 온라인에서 수업을 할 때에는 그 본인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했으니 그것을 활용해 보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면서 learning by using, 활용하면서 배우는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저희가 추구하는 교육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액티브 러닝이라는 것을 조금 더 개념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전통적인 수업과 어떻게 다르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수업에는 가르치는 목적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식을 전달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액티브 러닝 수업에서는 학습 목표를 달성을 하는 것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학생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고요. 수업 방식도 강의자가 학생들한테 학습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액티브 러닝에서는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방식의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교수자의 역할도 달라집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었다면 저희 수업은 강의의 수업 내용을 전달하는 그 비중을 최소화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퍼실리테이트하고 코치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학생의 역할도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듣고 기록하는 역할에서 액티브 러닝에서는 팀으로 토론하고 협력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또 평가 방식에 있어서도 요즘에 이제 AI 때문에 그 부정행위로 이슈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사실은 뭐 에세이를 뭔가 시험을 보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그런 그 노력과 시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아예 프레임을 바꿔서 만들어 보게 하고 구술 시험을 보게 하고, 그리고 팀으로 뭐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든지 게임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식의 그 프로젝트성의 평가를 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 학생이 배운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환경의 경우에도 고정적이고 수동적인 교실 구조가 아니라 유연하고 다양한 학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또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업은 이렇게 프리클래스, 수업 전에 하는 활동,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하는 활동, 수업 이후에 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수업 전에 하는 활동은 일단 강의 계획서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희의 수업은 모든 수업이 다 100% 사전에 기획이 다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학기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의 계획서 안에 모든 학생들이 읽어야 할 읽기 자료나 동영상 콘텐츠, 그리고 학습 목표, 그리고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는지,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총망라한 약간 청사진의 개념으로서 강의 계획서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내가 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달성을 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떤 읽기 자료를 학습해야 되는지도 사전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지도의 개념으로 이 강의 계획서가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제공을 하는 읽기 자료나 동영상 강의를 반드시 학습을 해야 합니다. 이 읽기 자료들을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실시간 화상 강의 플랫폼에서 소그룹 중심의 액티브 러닝 활동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해 보는 과정을 겪고, 그다음에 수업 후에는 배운 내용들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이 사실은 20명 이상의 소그룹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수업의 내용이 다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설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내용적으로 좀 확립된 그런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 및 문제 해결 중심의 학습 활동, 뭐 수업 후 심화 학습, 창의적인 평가 방식,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AI 쪽으로 저희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태제대학교 하면 이제 저희 총장님께서도 그렇고 AI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학이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많은 전달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AI를 그럼 활용을 하는가, 그리고 현대의 고등교육에서는 AI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전에 이제 학생들은 교수님이 만들어주시는 강의 영상을 학습을 하고 수업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교수님이 직접 스튜디오에 오셔가지고 강의 영상을 촬영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촬영된 강의 영상은 AI 기술을 활용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배경 영상이라든지 자막이라든지 편집 과정에 들어가는 어떤 노력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사전학습 플랫폼도 AI 기반으로 적용을 하여서 조금 더 혁신적인 방식으로 학습자들이 그냥 단순히 동영상을 뭐 2~30분 쭉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몰입감 있고 또 분석적인 그런 환경에서 사전학습 영상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게이즐리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활용하는 실시간 강의 플랫폼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추가가 되어서 인게이즐리 스튜디오라는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저희가 이제 교수님들께서 강의 영상을 플랫폼에 탑재를 하게 되면 의미 단위별로 AI가 자동으로 영상을 편집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강의 영상에 해당되는 퀴즈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 영상을 보고 의미가 끝나면 그 시점에서 퀴즈를 한번 보면서 자기가 배운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학생들이 무엇을 맞추었고 무엇을 틀렸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해당 동영상 콘텐츠의 학습 결과를 교수님들께 분석을 해줘서 어떤 부분을 학생들이 지금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게 더 추가적으로 보강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는 리포트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교수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교수님들은 이러한 노력들을 AI가 줄여주는 노력들을 훨씬 더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피드백을 주고 개별적으로 학생들의 그 학습 성취를 관리를 하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이런 식의 도움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하는 온라인 학습은 이렇게 인게이즐리라고 하는 학습 플랫폼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잠깐 이제 이 플랫폼을 어떤 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사실은 온라인 강의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고 또 많은 국가 단위별로 사실은 온라인 수업이 굉장히 큰 과제였는데요. 스탠포드 대학의 그 컴퓨터공학과 교수인 다프니 콜러 교수님이 코세라라고 하는 무크 대규모 강의 플랫폼을 설립하신 분이기도 한데요. 그분이 이제 본인의 자녀가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줌이나 웹엑스 같은 화상 강의 플랫폼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루하기도 하고 이게 액티브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액티브 러닝을 위한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설립한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플랫폼을 선정한 이유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룹 활동을 하면서 인터랙티브한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학생들이 얼마나 발언하고 있는지 참여하고 있는지를 교수님이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학습하고 나면 이제 학생들이 학습한 어떤 활동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맞춤형으로 어떤 교육을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피드백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이제 인게이즐리라고 하는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교수자들을 지원하는 AI가 자동으로 퀴즈를 수업 내용을 분석해서 퀴즈를 만들어준다든지 토론 그룹을 추천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교수자를 지원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영어로 모든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들을 AI가 요약해서 저런 식으로 서머리 노트를 만들어주고 그럼 이 노트를 보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냐, 그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학생들은 나 왜 안 가르쳐주지? 나 왜 지도해주지 않지? 라고 하는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입학을 하게 되면. 근데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전략입니다.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본인들이 탐색해보고 조금씩만 지원을 해주면서 스스로 목표를 지점까지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의 비계를 놔주면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어떻게 하라라고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그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그 과정이 저희 교육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단순히 수업만이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숙사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겪는 갈등들, 내가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서로 같이 조율하고 해결하고 뭔가 맞춰 나가면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다 교육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학습 전략, 지원 전략은 안전한 울타리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기. 그래서 사실은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매의 눈으로 다 보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정말 개입해야 하는 순간에만 적절한 개입을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업의 구조인데요. 학생들은 이 오렌지색 박스의 영역이 학생들이 하는 영역이고요. 파란 색깔 부분이 교수님이 하는 영역입니다. 보시면 학생의 영역이 훨씬 더 크죠. 교수님은 작죠. 그럼 교수님 뭐 이렇게 뭐 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수업 바깥에서 학생들이 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전략을 세우고 피드백을 주고 모니터링을 하는, 그래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들여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은 수업 학기보다 방학 때 더 바쁘세요. 이걸 다 설계하고 학기 하기 전까지 다 만들어내고 전략도 짜고 활동 어떻게 할지 다 기획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린 방학이 없다. 다른 대학들은 다 방학 때 쉬는데 우리는 방학 때 더 바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는 이제 설립 단계에서부터 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자인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수학습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것이 품질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교육의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해서 수업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한 학기 동안에 추진하는 품질 관리 절차입니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교수님들, 신규로 임용되신 모든 교수님들은 무조건 10시간의 연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 러닝의 그 개념과 어떻게 수업 설계를 하는지, 그리고 인게이즐리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연수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업 설계를 하실 때에도 이 수업이 잘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전학습 강의 영상을 제작할 때도 이제 지원을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참여 데이터들을 계속 이제 모아서 좀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혹은 이런 식으로 수업하고 계시네요. 라고 하면서 그런 분석 데이터의 리포트를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간에는 이제 강의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받고요. 그리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전체 교수님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개선할 수 있고 또 이 학생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신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가 끝난 후에는 이제 교수님들께서 잘 수업을 운영하셨는지 평가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다음 학기 때 개선되어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엄청 잘 가르치는 교수님들께 이제 상도 드리고 있고, 또 이러한 활동들이 어떻게 모니터링을 되고 있는지 보고서를 발간을 하여서 이 기록들이 축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 8월에 개교를 한 아주 따끈따끈한 학교인데요. 저는 사실 2022년 6월에 이 대학의 설립을 위해서 합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한 작업이
교수님들이 선발이 되면 이 교수님들이 수업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그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교수님들과 연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8년 8월 전 그 6월까지 거의 한 6개월 동안 교수님과 매주 2번씩 만나서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러닝이 과연 무엇이고 태제의 수업은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온라인에서 학생들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연구했고요. 그리고 전공마다 좀 특색 있게 가르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는 전공 과목 세미나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레슨 플랜도 사전에 이제 설계하는 안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면서 내용을 얼마나 내용이 가르치는 내용이 정말 최신의 내용인지, 그리고 학습 활동들이 얼마나 잘 짜여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또 이렇게 교수님들께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드리면서 이제 근거에 기반해서 수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왜 중요하냐? 100분의 수업 시간 동안 교수님께서 너무 많이 말씀을 하시면 학생들이 뭔가 참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교수님의 발언 시간을 좀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방향성인데요. 2025년 가을 학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정도로 수업을 하고 계시냐면 100분의 시간 동안에 한 최소 24분, 그러니까 교수님이 24분만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는 다 학생이 말을 합니다. 참여하고 만들어내고. 근데 이 24분, 36분도 교수님이 피드백을 주시는 시간이지 사실은 강의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강의 평가를 함께 분석하기도 하고 또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하는 전체 교원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수업하고 계시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나서 이렇게 어떤 개선점이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를 피드백하는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진짜로 잘 참여하고 있어? 많이 참여하고 있어? 이런 거를 봤을 때 실제로 참여의 시간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태제대학교 입학 전에 경험한 학습 경험이 어땠는지를 물어봤을 때는 이해하기와 지식 습득의 비중이 높았다면 태제대학교에서의 학습 경험이 더 창의적으로 결과물을 도출하고 적용하는 데에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러면 이게 적용이 되고 있어? 어떻게 보여지고 있어? 라고 했을 때 배운 내용을 학생들이 적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1학년이었을 때, 1기 학생이 1학년이었을 때 내놓은 결과물이었다면 이제 지난 학기 일본에 가서 경험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배운 내용을 현장에 적용을 해보는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저희가 매번 이제 새로운 신입생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Don't quit. 정말 힘든 교육 과정입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시간 관리도 안 되고 해야 될 거 너무 많고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다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고 다만 너가 그만두지만 않으면 돼. 도움을 요청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움이 이렇게 있으니까 괜찮아. 도움을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너의 그 방향성을 찾아봐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오면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을 것이다. 그 비단길이 깔려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힘든 과정이지만 이걸 거치면 역량을 길러서 또 현대사회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저는 태제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기생 한지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을 빌려 태제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로테이션 프로그램에서의 경험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하구들과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로테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해외에서 수업을 듣고 현지 기업과 사회 활동을 경험하며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의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실리콘밸리 기업 탐방, 두 번째는 지역사회와 함께 활동하는 프로젝트인 샌프란시스코 시빅 프로젝트, 세 번째, 그리고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수업들입니다. 우선 실리콘밸리 기업 탐방인데요. 저희는 5주 동안 메타, 플러그앤플레이, 코발틱스 등 다양한 기업과 스타트업 허브를 방문했고 다양한 기업의 관계자들의 강연을 듣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에서 기업 문화를 직접 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업 사례를 배우면서 책으로만 알던 것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미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자신들의 진로나 학교 프로젝트 등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이후에도 링크드인을 통해 강사로 오셨던 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시빅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문제를 직접 해결하면서 책임감과 리더십을 배우는 활동입니다. 프로젝트 동안 샌프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NGO 단체들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새로운 환경과 상황인 만큼 서울과는 또 다른 경험과 도전을 저에게 선사해 주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었다면 샌프란시스코의 시빅 프로젝트는 저에게 샌프란에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해결했는지 또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활동 덕분에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오프라인 수업들입니다. 먼저 수업을 소개해드리자면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현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토론하고 팀 프로젝트도 진행합니다. 제가 참여한 수업은 태제대학교와 샌프란시스코 대학교가 협업하여 만든 비즈니스 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에는 태제학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USF 현지 학생들도 있었는데 다른 문화권과 대학 학생들의 의견과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의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수업을 지도하시는 교수님의 초청으로 실리콘밸리와 다양한 기업에서 일하고 계신 외부 강사님들도 오셔서 저희 프로젝트와 수업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 배움과 성장을 나누고 싶은데요. 글로벌 로테이션 자체가 저의 안주지들을 벗어나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처음 샌프란에 도착했을 때에는 기대와 동시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언어에 대한 걱정, 새로운 문화와 환경 적응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걱정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의 언어 실력은 많이 성장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샌프란에 적응하면서 배운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태제대학교에 들어올 때 명확한 진로를 정하지 못했던 저는 이곳에서 저의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 투어를 진행하며 저는 저의 질문에 대한 실리콘밸리 관계자들의 답변으로부터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스타트업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로테이션 속에서 배움의 정도와 내용에는 학생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배우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면 얻어가는 것이 많은 요정입니다. 태제대학교 학생들은 글로벌 로테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 실리콘밸리 투어, 시빅 프로젝트를 모두 경험하면서 학문적, 실무적, 그리고 사회적 역량을 동시에 쌓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본 두 개의 영상은 현재 지금 글로벌 로테이션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일상생활의 모습이었고 최근 방금 본 영상은 한지호 학생이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라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조금 특별한 시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현실적인 태제학교 생활이 어떤지를 얘기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3기생 학생들 3명 모시겠습니다. 혁신기초학부로 재학 중인 조영진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혁신기초학부 3기 재학 중인 이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혁신기초학부 3기 지금 재학 중인 문수인 학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바쁜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때요? 9월에 이제 퇴제인이 됐고 이제 한 막 3개월 아직 안 됐죠?
어떻게 나 학교 들어올 때 이러이러한 기대가 있었는데 막상 지금 들어와 보니 이렇게 살고 있다. 짧게 얘기해 주세요. 예, 저의 경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제가 처음 입학했을 때와 했던 생각들, 그때 했던 걱정들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쉽지 않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주변 친구들이나 학부모 태제대학교를 고민 중인 분들께 자신 있게 태제대학교를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는 또 그 고통에 상응하는 혹은 그 이상의 리워드가 저에게 챙겨지기 때문에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전 학습 자료나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토론을 하는 것들, 그리고 사후 학습 자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설계된 대로 진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대보다는 걱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이제 자기 주도해서 교육을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들은 여기 와서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것보다는 학생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프로젝트들 또 여기서 계속되는 다양한 계속 배우고 듣고 배출하는 무언가 형식이 있을 텐데 이것들을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근데 3개월 걷고 뛰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서 걷고 뛰고 넘어지고 반복을 하다 보니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서는 그 걱정들 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는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어떻게 보면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우리 조영진 학생, 이태훈 학생, 문수인 학생은 왜 태제대학교를 어떤 것 때문에 나 여기 갈 거야 이렇게 결정했는지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대안학교에서 보냈고요. 이후에 고등교육기관을 찾아보던 와중에 나름대로의 선진교육을 받을 수는 없겠다, 한국에서는 어떤 판단하에 일반 대학교에 진학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진학을 했을 당시에 들었던 수업이라고는 일방향적인 소통으로 교수님께서 연단에 쓰셔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도 뭐 책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읊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그걸 따박따박 다 적어서 시험 때가 되면 그걸 토해내듯이 다시 내뱉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적어도 제가 암묵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제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대학교에서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때마침 태제대학교를 찾게 되어서 그리고 태제대학교의 교육 방식이 아까 잘 말씀해 주셨듯이 액티브 러닝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준비해서 태제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일반 고등학교 재학을 하면서도 동아리를 설립하거나 운영하거나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가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러던 와중에 주변 친구들을 봤을 때 성적에 맞춰서 대학에 진학을 한다던가 아니면 대학 진학의 이유를 알지 못한 상태로 대학 진학을 해서 취업만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들이 태제대학교 지원을 고려하게 됐고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 사정 때문에 어릴 때부터 다양한 곳을 2년 이상 남아있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녔어요, 한국에서.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공교육이나 사교육에 의존할 수 없었고 자연스레 홈스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홈스쿨을 하다 보니 제가 관심 있는 거를 밀 수 있었고 또 물론 교육에서 저를 도와줄 수는 없지만 제가 직접 찾아 나서는 교육 방식을 스스로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스스로 하다 보니 성인이 됐네요. 성인이 되다 보니 어떡하지? 보통 대학에 가서 나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저를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고 또한 이런 방식의 교육을 지원해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럼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자기 주도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들 중에서 눈에 들었던 게 태제대학교였고 이게 괜찮다. 한번 가보자. 4년 한번 투자해보자.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은 각기 다른 고등학교의 배경을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대안학교, 공교육, 그리고 홈스쿨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태제대학교 입학을 준비했는지 좀 들어볼게요. 태제대학교는 온라인 토론 면접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했는지, 어떤 걸로 나는 어필했는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온라인 토론 면접의 경우에는 영어 제시문이 먼저 나오고요. 그 제시문에 따라서 학생들이 함께 토론을 하면서 각자 주어진 시간에 맞춰서 토론을 하는 그런 면접입니다.
저는 거기서 두 가지의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어 제시문이었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세제대학교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영어에는 소질이 많이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었고, 그래서 1차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토론 면접을 준비하려고 제시문들과 비슷한 수준의 영어 제시문을 찾아본 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수능 기출이라든지요, 뭐 아니면 6월, 9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41번에서 43번 정도의 수준의 문제 제시문을 준비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토론 면접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토론 진행자가 없더라고요. 면접을 진행하는 동안에. 처음에는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고 혹시 못 들어오신 건가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준비 시간 동안에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진행자 겸 참여자가 되자 생각을 하고 제 시간에 진행 겸 참여를 하면서 토론 면접을 본 바 있습니다. 예. 입시 전형의 태제대학교는 셀프 디벨롭먼트 플랜이라고 자기소개서와 유사하게 그런 과정이 있는데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했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면접에서 뭐 보완을 할 수도 있고 뭐 더 강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그냥 제가 해왔던 활동들을 나열하고 뭐 그냥 단순히 소감을 적기보다는 내가 왜 이 활동을 했고 그리고 각각의 활동들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냥 저란 사람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그런 내용들을 녹여내는 과정이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AI 면접 그 질문 답변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이제 여기 태훈님하고 죄송합니다. 이름이 지금 긴장돼서 까먹었어요. 아는데. 조영진 형님. 영진님, 네. 죄송해요. 긴장했네요. AI 면접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AI 면접은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에 이제 로그인해 놓고 나서 시간이 되면 질문이 떠오릅니다. 한 10초? 그거 읽고 나서 2분 동안 답변, 정해진 시간에 답변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이 질문을 그냥 마주하게 되면 좀 어렵습니다. 영어로 해야 되고 먼저 정해진 시간 10초 안에 어떤 대비 응답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답을 해야 되고 그 2분 안에 나온 걸 기반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준비했느냐, 개인적으로 이것만을 준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많은 제시 문제를 막 준비해도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 이전에 영어를 먼저 받고 돌려보낼 수 있는 연습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 대회를 고등학교에 많이 참가했었고 또 영어로 이제 자기 주관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대화, 심포지엄 이런 곳에 많이 참여했는데요. 그런 곳을 하다 보니 두 가지가 생겼는데 먼저 영어로 내 생각을 자기 표출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두려움, 그리고 그거 상대방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 내 생각은 제대로 얘기하자, 그게 생겼고요. 두 번째로는 영어 회화 자체에서 이게 두려움이 좀 있는데 영어가 제 첫 번째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방벽이 허물어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키를 어떤 걸 알려준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이에요. 지금 돌아와 보니 지금은 이제 퇴재인이 됐지만 내가 지나고 보니 고등학교 때 이런 거 하기 진짜 잘했다. 나 고등학교 때 이런 활동이 나를 좀 어필한 것 같아. 그런 어떤 자기만의 노하우 이것들이 있으면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제 답변 드리기 전에 첨언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 수인 학생의 경우에는 영어를 굉장히 지금도 능숙하게 잘하기 때문에 영어 토론 면접을 신청을 해서 영어로 면접을 봤던 거고요. 저의 경우에는 한국어로 신청을 했고 그게 가능하다는 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본 질문 답변을 드리자면 제 고등학교 때 지금까지도 후회 없다 생각을 드리는 게 저는 무언가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렀던 게 제 고등학교에서 제가 가장 크게 얻었던 베네핏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학생자치회라는 자치회를 통해서 학교에 있는 웬만한 모든 활동들을 다 기획하고 진행하고 이후에 피드백까지 받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학교인데 그 안에서 저는 3년간 학생자치회에서 있기도 했고 전교 임원을 역임하기도 하면서 그런 자기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동아리도 혼자서 14개 정도의 동아리에 들어가고 5개의 부장을 해보고 이런 정말 열심히 살아보고 해보고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는 능력이 생각만 하고 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 모두는 공평하게 똑똑하고 잘할 수 있는데 해보냐 안 해보냐로 되게 크게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볼 수 있는 무언가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태제대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그게 있다면 정말 누구보다 가장 큰 수혜를 입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저도 동아리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 학교는 이제 영진님 학교는 조금 다르게 그리고 여느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동아리 설립에 그렇게 관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눈치 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동아리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주변에 반대도 많았고 뭐 부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이 동아리 들어가면 제가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나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고 한데 그런 것보다는 이 동아리를 뭐 운영하고 참여를 하면서 내가 어떤 거를 배워서 나갈 수 있고 나중에 어떤 도움이 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던 게 저희 대학 들어와서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안 나갔기 때문에 홈스쿨 그때 뭘 했는지 얘기하겠습니다. 홈스쿨 하다 보면 결국에 이제 밀고 싶은 것들이 생기는 편입니다. 저는 영상학과 그리고 이제 그 예술 역사 이런 것들 스스로 공부를 했었고 이렇게 해서 미는 편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연습하는 건 스스로는 제한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에 어떤 걸 했었냐면 온라인으로 포럼이나 그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디베이트 그 대회라던가 아니면 청년들끼리나 아니면 그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공동체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곳들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그 테드 엑스톡을 한번 온라인에서 그 개최도 해봤고 직접 모이는 토의를 만들어 보기도 했었고 저하고 몇 명 친구들끼리 온라인에서 아는 얼굴은 만나본 적이 아예 없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120명을 줌에 모아놓고 디베이트를 3일 동안 해봤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장점도 있고 단점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자기주도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만드는 게 이게 태원님하고 그 영진님하고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기주도 프로그램을 내가 자기주도 배움이 있으면 계속해서 내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저는 그게 이미 준비가 갖춰져서 태제대학교에서 얘는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와도 이미 연습한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도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뽑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배경은 너무 다르고 공부한 그 곳은 다르지만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실행해보고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뭔가를 시도해본 것이 공통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지만 네 보내드려야 돼요. 시간 관계상. 네 감사합니다. 네.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오늘 입학 설명회는 저희가 학부모님들께 많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재학생들의 어머님, 아버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그냥 짧게 먼저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제 1기생 김혜인 학생의 학부모 김정한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태제대 1기 전다윗 전다희 쌍둥이 네, 학부모 김광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윗, 다희가 둘 다 지금 태제대학교로 태제대 학생입니다. 두 분 다 1기생의 학부모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태제대학에 대해서 모르셨을 것 같아요. 태제대학에 대한 정보를 찾기도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태제대학교를 아셨습니까? 그리고 왜 결정하셨습니까? 엄청난 모험이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그 혜인이는 그 고려대학교 그 자유전공학부를 입학을 해서 이제 1학년을 마치고 이제 2학년 1학기 올라가서 경영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요즘 대학생들이 로스쿨이나 CPA 준비 이런 자격증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업 분위기도 그런데 혜인이는 이제 그런 성향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제가 그 언론에서 22년부터 그 태제대학교가 이제 설립 준비되고 있다는 좀 소식을 접하고 그걸 계속 팔로우를 해오다가 23년 그 4월경에 드디어 그 10년 만에 교육부로부터 4년제 사이버대학 인가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9월에 이제
첫 입학하는 학생을 뽑는다는 기사를 접하고 아 이거다 싶어서 혜인이한테 이런 게 있는데 너한테 잘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제안을 했고 혜인이가 스스로 좀 이렇게 알아보고 그다음에 또 저희 가족도 또 혜인이가 딸 셋 중에 장녀인데 동생들하고도 같이 협의하고 또 엄마하고도 같이 해서 결국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해서 지원을 하고 좋은 결과가 났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대회에서 만난 교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멘토로서 지도를 해주셨는데 어느 날 신문을 가지고 막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태세대학교가 있다. 여기를 꼭 보내셔야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제 저희 부부를 설득을 하셨고 저희 부부가 또 저희 자녀에게 이렇게 태제대학교라는 곳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한번 네가 해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태제를 보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도 미국 대학을 준비하던 아이들이라서 반발은 조금 있었지만 다가오는 세상에 대해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너희들이 리더십이 될 수 없다고 너무 간곡하게 얘기하셨고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잘한 선택이라고 저희 아이들도 저도 지금 이제 3학년 1학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는 진짜 태제대학교에서 막 유창하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3년을 겪어보니 믿으십시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상황은 달랐지만 어쨌든 결정하고 믿어주기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보내야겠다라고 하고 나서는 이제 정말 수험생 부모님으로서는 어떻게 태제대학교 입학을 준비시켜 주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어떻게 준비한다기보다는 그 입시 요강 중에 과거 몇 년간 본인이 한 활동 중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거를 한 5가지 정도인가 나열하고 그거에 대한 기술을 해라라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아서 그거를 가지고 같이 혜인이하고 이제 과거에 했던 거에 대해서 더듬어 가면서 좀 어필을 했던 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 해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혜인이가 그 중학교 3학년 때 그것도 제가 신문에서 발견한 건데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 한 20명 정도 학생들을 뽑아서 실리콘밸리에 일주일 동안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학생들을 모집한다는 기사를 보고 그거를 제안했는데 이제 혼자 보내야 되는 거였어요. 학부모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한번 가볼래 했더니 또 혜인이가 또 간다고 해서 그때 가서 뭐 구글, 넷플릭스 이런 본사들, 아마존 다 방문하고 그런 게 굉장히 좀 좋은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나열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잠깐 짧은 그 책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출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같이 아예 그 책을 또 첨부 서류로 같이 또 제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태제대학교를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하고서 사실은 태제대학교가 유창하게 좋다고 얘기는 하지만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무엇을 붙잡고 아이들에게 용기를 할 수 있다. 너가 어린 나이 15세 최연소 수석 입학을 하게 됐는데요. 아이들이 엄마 어려서 우리 안 받아줄지도 모르잖아요. 엄마 아직까지 나이에 대한 편견이 많은데 이걸 어떡할까요? 그것을 걱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직 태제가 어떤지 못 믿겠지만 나는 다윗 따위를 믿기 때문에 너네가 이 학교가 설령 중간에 사라지거나 망해도 괜찮아. 그 경험이 있다고 하면 너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디 가서도 내가 어느 시발점에 섰었던 사람이고 용기 있게 도전했던 사람이라는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 경험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경험이다. 그것이 소중하니 용기를 가져라. 그렇게 지도했고 그것이 좋은 결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제 3년 차 지금 학생들이 보내고 있죠. 어떻게 학생들이 만족하는
하고 있나요? 물론 아까 어머님 믿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학생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각각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태제대학교를 제가 혜인이한테 추천했던 이유도 그 글로벌 로테이션이라는 거는 그 어디서도 이거는 경험할 수 없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일반 대학교 가서 어학연수를 간다고 하더라도 6개월 뭐 길게는 1년 정도인데 혼자 가서 그냥 그 학교의 수업을 듣는 거에 불과한 건데, 글로벌 로테이션이란 것은 같이 한 20-30명이 동기생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생활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아까 울타리에서 현장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학기에 그 동경에서도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고요.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가서도 여러 그 박람회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좋은 분들 많이 만나면서 아주 100% 만족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지금 학부모님들한테 정말로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AI 시대에 원하는 인재상을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은 꼭 지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태제대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오늘이 사실은 우리 다윗이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지만 대한민국 인재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그 1차 청과하고 마지막 면접이 남은 상태에서 오늘 화상 면접을 보는 날입니다. 네, 그 인재상에 대한민국이 원하는 인재상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태제에 들어와서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 혁신적인 도전, 용기, 그것이 가능했기에 이렇게 도전할 수 있었고 면접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믿어보시고 아이를 믿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박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중국도 보내주고, 이게 이제 처음에 다들 교환학생 같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건 아니고 우린 전교생이 다 같이 간다 하면 다들 놀라죠. 이게 가능한
네, 정보를 많이 아시고 계셔서 오늘 지금까지 말씀들을 듣고 조금 더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는 시간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만큼 보시고 과연 우리 아이들을 태제대학교에 보내야 할까,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보낼까 하는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부분은 저희가 잠깐 태제대학교 소개 말씀을 다시 잠깐 드릴 건데요. 저희가 태제대학교가 반복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더 잘 기억하실 것 같아서 잠깐만 한번 그림 보시면서 아, 이런 이야기가 이번에 있었지 하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까 부총장님과 처장님 말씀처럼 정말 새로운 미래를 위한 대학 교육을 저희가 구성하고 있고 새로운 기준이 이런 게 앞으로의 미래 대학 교육이다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학부모님들이 고민하실 우리 아이들을 4년 동안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어떤 모습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까 계속 말씀 들으셨지만 정말 수동적으로 강의실에 앉아서 시험 보고 흔히 요즘 말하는 취준생으로의 미래가 일반적인데 그런 일반적인 흐름을 태우도록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지금 다들 말씀하시는 것이 당장 내년, 내후년 가까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불확실한 미래인데 그 미래를 학생들이 준비하고 그 모르는지만 불확실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려면 대학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 모르지만 이런 힘을 갖출 수 있는 대학이라면은 공부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배출한다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직업이든 어떤 세상이든 우리 학생들이 충분한 힘을 갖출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글로벌 리더, 차세대 리더,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오늘 들으신 것처럼 교육 모델은 혁신적이어야 하고 또 소규모로 공부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한국이나 외국의 글로벌 로테이션 할 때 외롭거나 힘들지 않도록 학생 맞춤형 저희가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들으신 말씀을 아마 요약을 하면 태제대학교에 오면 학생들은 생각할 수 있다. 스스로 가만히 앉아서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걸 듣고 외우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스스로 생각한 방식으로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업이 필수적인 역량으로 갖출 수 있는 곳이 태제대학교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네. 혁신적인 교육과정 앞에 보셨고 글로벌 역량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런 글로벌 시각을 갖추기 위해서 아까 보신 글로벌 로테이션 영상들을 보셨는데요. 직접적으로 현지에 가서 경험하는 그런 이제 글로벌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글로벌 로테이션 장소를 정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에듀케이션이라고 할 때 저희가 가장 일단 물리적으로 관심 많으신 팩트가 글로벌 로테이션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5개국에서 학생들이 1년 동안 처음에 혁신기초학부에서 서울에 있다가 2학년 때부터는 모든 학생이 필수적으로 같이 외국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것이 다 우리 아까 지금까지 들으셨던 교육과정을 위해서 저희가 학생들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을 위한 일환이고요. 지금 현재는 서울에서 1년 후에 지금 샌프란시스코, 뉴욕도 가고 선전 베이징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학생 성공을 위해 더 지원을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테이션 도시는 조금 달라질 수 있고 학생들이 잘 졸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위치들을 한번 보시면 글로벌 로테이션을 택하는 대학들이 세계적으로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3군데. 그런데 이런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세계적인 도시로 로테이션을 하는 대학은 태제대학교가 유일합니다. 저희 이사장님과 총장님 단 교수님들께서 앞으로 정말 미래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곳에 특별히 있어야 된다라는 목표하에 정말 비용도 꽤 들지만 교육비도 꽤 대학 입장에서 들지만 고심하셔서 선정한 지역입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곳이 1학년 때는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서울에 있는 도심에 있는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부터는 외국에 가서 학생들과 같이 지내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현재는 파트너 대학이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샌프란시스코 대학과 페이스 대학, 선전대학, 북경대학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조금씩은 이제 입학한 후에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그것은 목표는 학생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고 우리 태제대학교의 교육을 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외국의 로테이션은 생활을 하지만 거기서 학생들이 해야 될 공부 중에 하나가 도시문제 해결 프로젝트인데, 이 부분을 태제대학교가 목표로 하는 학생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 함께 생각해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왜 굳이 외국의 도시에 가서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저희 태제대학교 교수진들께서 고민하신 결과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어떤 문제를 발굴해서 해결할 수 있는 스텝을 학생들이 계획하고, 그다음에 발표를 하면서 의사소통하면서 협업하고, 이런 모든 태제가 원하는 역량을 아우를 수 있는, 어찌 보면 학업이 공부가 시빅 프로젝트에서 다 담을 수 있는 어떤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학생들이 대학교 졸업한 후에 어떤 대학교 이름과 학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한순간 한순간에 이런 실행해 본 경험이 학생의 역량을 정말 크게 키울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대학교 교육과정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 전에 액티브 러닝 아까 많이 말씀 들으셨죠? 능동적인 학습이고, 학생이 더 많이 생각하게 하려면, 학생이 더 많이 토론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렇다면 예전 대학처럼 다 같이 강의실에 앉아서 수업만 들어서는 학생의 생각을 일깨울 수 없고,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는 과정을 코칭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공부는 일단 교수님들이 가이드해 주신 공부는 미리 하고, 수업 시간에는 학생이 그 생각을 잘 발전시켜 가는지, 계획을 잘 세우고 발전시켜 가는지를 학생들과 교수님과 토론하면서 그 후에는 그 발전시킨 생각으로 프로젝트까지 수행을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흔히 저희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는 교육법 사항으로는 이제 사이버 대학, 원격 대학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겉으로 봤을 때 온라인 수업이 많다라는 팩트 때문이지, 사실은 태제 교육은 온라인 자체가 아니라 하이브리드라고 아까 보신 것처럼 사전에 학생이 공부해야 될,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 빡세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부할 게 굉장히 많고 스스로 항상 생각하고 토론해야 되고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되는 굉장한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의 교육 방식이고, 이게 태제대 학교의 가장 특징적인 교육 방식이 되겠습니다. 액티브 러닝 아까 보신 것처럼 교수진들께서도 항상 모니터를 하시고, 아까 들으신 것 중에 교수님들께서 100분 강의 동안 20분 이상 말씀을 못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더 많이 말을 토론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더 많이 말씀을 하시게 되면 바로 모니터가 들어가고 피드백이 되고 보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저렇게 그룹 토론을 할 때 이 그룹이 얼마나 활발하게 토론하는지가 다 AI 툴에서 모니터가 되는데, 토론이 조금 부족하다 한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피드백이 가죠. 벌 주거나 점수를 깎으려는 것이 아니라 태제대학교 교육 방식을 정말 맥시마이즈 되려면 조금 더 노력하세요라는 개별적인 코칭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도 보신 것처럼 고등학교나 그 전 기관에서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지식을 배우고 이해하는 게 다였다면 크게 달라졌다고, 태제의 몇 년 경험 이후에 공부라는 것이 뭔가 창의적인 걸 도출하는 거였구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걸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그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에 적용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학생들이 정말 깨달았다고 하네요. 예, 저희가 학부 과정이 이제 1학년 때는 혁신 기초 학부가 되고 2학년 때는 인문과학 기술학부로 최근에 명명이 되었는데요. 1학년 때 들어올 때는 학생들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있죠. 흔히 말하는 전공 없이 혁신기초학부로 와서 아까도 많이 설명 들으신 것처럼 어떻게 앞으로 전공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툴을, 파워를 장착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이 태제대학교의 핵심 역량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어떤 문제나 어떤 공부를 할 때 항상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그 다음에 저희 역량이 사실 소셜 레벨로 이런 화합과 소통과 다양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이 그냥
엑스트라 어떤 역량으로 소양으로 생각했다면 앞으로는 인구도 많이 줄고 학생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화합하면서 그 장점을 발휘해서 시너지를 이룰 수 있으려면 정말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그 어떤 역량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온라인 수업이 많지만 반드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룹 토론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런 과정을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태제대학교 핵심 역량에 따른 교육의 기초 교육 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개인적 차원의 3가지 역량, 그다음 사회적 차원의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역량을 공부하게 되고 학생들이 이게 공부하는 거구나. 이게 뭐 단순히 대학 교육을 준비하는 레벨은 아니고요. 정말 철학적으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각 전공의 약간 기초적인 전공의 지식을 어떻게 다가가고 해결해 나가는지 이런 프로젝트 수업의 기초 이런 것을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2학년 때부터는 학생들이 인문과학기술학부에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부가 보신 것처럼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앤 인공지능, 비즈니스 혁신 이렇게 크게 4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는데 2학년 때부터는 학생들이 전공을 관심 있는 분야에 따라서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데 과목을 선택해서 단일 전공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2가지 전공으로 복수 전공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하나의 전공을 주전공으로 하고 약간 다른 전공, 부전공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자기 설계 전공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전공을 할 수도 있고 2가지 전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를 더 주전공, 부전공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저희가 또 마련한 것이 학생들의 관심에 따라 이런 전공 여러 가지 전공의 과목의 조합 이런 거를 활용해서 자기 설계 전공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학교고 학과가 아주 다양하진 않지만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어떤 분야에 아직 현존하지 않은 어떤 전공을 설계하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에 오늘도 계속 말씀 나왔고 모든 어떤 전공을 하든 인문사회과학이어도 앞으로는 AI와 함께 가는 이런 교육 전문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AI 융합 교육 분야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AI를 앱을 사용하는 이런 레벨이 아니라 어떻게 인간으로서 지혜롭게 AI를 활용해서 더 나은 문제 해결책을 만들고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훈련하고 대학 교육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 과정도 지금 학부모님들 그러면 아무리 태제대학교가 뭔가 혁신적이라고 해도 그러면 온라인 수업이면 기숙사에만 갇혀 있나? 대학 캠퍼스는 없는데 걱정하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학생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또는 학교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학생 상담이나 심리 상담이나 이런 학생 지원 센터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저희 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학생들이 이게 학과 과목은 아니지만 학점은 아니지만 이런 다양한 옥스퍼드, 스탠퍼드 태제 프로그램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카이 대회, 이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아마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컴피티션이라고 들었습니다. 태제대학교의 문제를 발굴하고 소통하고 마지막 단계는 가서 실제 심사위원하고 영어로 소통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의사소통까지 갖출 수 있어야 실력자다. 이런 게 이제 이런 대회에서도 지금 마련되어지고 있는 장이고요. 태제대학교의 교육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관심이 있으셔서 아실 거예요. 태제대학교는 9월에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3월에 입학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뭘 하나? 저희가 프레파라토리움이라는 대학 예비 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 합격한 학생들은 3월부터 약 15주 동안 태제대학교 교육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프로젝트 수업이나 토론 수업이나 또는 영어 수업이나 아니면 외국어도 조금 미리 장착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필수 과정은 아니지만 경험한 학생들이 선배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이게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됐다라고 하니 이번에 3기 학생들 중에는 한 명 개인 사정으로 한 명 빼고 모든 학생들이 프레파라토리움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언어 교육 등을 위해서 글로벌 언어 센터도 두고 있습니다. 수업료도 많은 정보를 찾아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일단 국내 학생 대상으로는 학기당 470만 원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합격자 대상으로 확정된 등록금을 안내할 내용인데요. 이 학기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이 학기당 등록금은 고정입니다. 좀 놀라우시죠? 왜냐하면 저희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곳 갔을 때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 교육비는 태제대학교가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서울에서도 기숙사에 있을 때 다달이 기숙사비는 학생들이 좀 부담을 해야 되고요. 외국에 갔을 때도 기숙사비는 도시가 조금 세계적으로 물가가 비싼 도시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숙사비는 부담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들어와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리고 개인적인 경제 사정이 어렵거나 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체인지 메이커라는 말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고 태제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찾기를 바랍니다. 태제대학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입학 전형은 어떻게 되는지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러면 태제대학교 교육 목표가 이런데 그럼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아마 자연스럽게 도출하실 수 있는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학생마다 각자 다른 잠재력을 저희가 다 소중하게 보고 성적이 우수할 수도 있지만 또 과목별로 성적도 들쑥날쑥할 수 있고 성적에선 충분히 드러나지 않지만 다른 부분에서 아까 1기 학생들 말한 3기 학생들 말한 것처럼 열심히 열중하다 보니 성적은 또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저희는 전반적으로 모든 서류를 읽었을 때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정말 의지가 있고 도전을 하고 싶은 열정이 있고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뭐 대학에 와서도 이런 기숙사 생활도 해야 되고 소통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역량을 아까 계속 이 표를 지금 몇 번째 보시죠? 이런 역량에 따른 교육에 잘 맞을 수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기회와 여건 속의 경험을 조승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발표한 학생들 보셔도 모든 학생이 여건이 달랐습니다. 교육 환경이 달랐는데 저희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학생마다 주어졌던 기회에서 여건에서 어떤 부분에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지 이 학생이 관심은 무엇이었는지를 각자 보면서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미래 인재는 당장 영어를 잘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조금 더 너무 자기 안에만 자기 이기적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다던가 그러진 않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도 잘 시야가 조금 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제대학교에서 어떤 학생을 원할까요? 내가 그럼 태제대학교에 맞는 학생일까? 혹시 궁금하시다면 앞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어는 주도적, 창의적, 성장, 도전적 이런 말이 있지만 보시면 한번 학생들이 고등학교 생활이나 대학 입학 전에 뭔가 열정을 배운 적이 있는지 질문을 해봤는지 그냥 지식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호기심을 가져봤는지 어떤 주어진 수행 과제를 열심히 수행해 봤는지 이 부분은 다 지금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류 평가에서도 이런 학생의 역량을 고르게 보는데 저희가 그럼 성적은 몇 점이 되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따가도 하시려고 준비하실 것 같은데 학업적인 역량을 저희가 당연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나 성적 어떤 점수 커트라인을 정해놓지 않고요. 학교 생활 중에 어떤 학업 수행 내용이라든지 글 써본 경험이라든지 의사소통 경험이라든지 그럴 때 얼마나 끈기를 가지고 해왔는지 그다음에 친구들하고도 협업한 경험이 있는지 모든 걸 다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이 중에 어떤 거라도 학생이 열심히 해본 학생이다. 그러면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태제대학교가 조금 독특하게 면접을 하죠. 아까 학생들도 말씀드렸는데 태제대학교가 면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태제대학교의 모든 수업이 이제 소통과 토론을 하면서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이제 수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소통하길 원하고 자기 생각을 조금 말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면접에 와서 혹시 말을 안 한다거나 주저한다던가 이러면 가능성을 저희가 보기 어렵기 때문에 면접에서 조금 태제와 잘 맞는 학생인지를 확인하려고 하고요. 면접을 통해서도 정말 외운 지식을 달달달달 말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실제 어떤 동기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입학 안내인데요. 저희가 100명이 정원 내 국내 학생 정원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외국 학생도 100명 정원인데 언론에서도 보셨지만 정원이지만 정원을 뭐 굳이 꼭 안 채울래요는 아니지만 태제대학교 교육 목표와 잘 부합한 학생을 잘 선발해서 뽑으려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야 입학한 학생들도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저희 면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이번에 9월 모집하는 6월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또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3월에 지원한 학생은 저쪽에 원서 접수 기간을 보시면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접수 기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태제 미래인재 전형 60명 선발을 하고요. 그런데 이때 시기를 놓치셨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뭐 요즘 교육과정에 5월에 졸업을 하는 뭐 국제학교들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아니면 재수생이나 아니면 나중에 다시 생각을 했을 때 태제에 다시 한번 지원할 기회가 6월에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접수하실 수 있고 모든 전형을 한번 보시면 1단계는 서류 평가입니다. 그래서 서류로 학생들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2단계로 넘어가서는 면접을 하는데 모든 전형에서 온라인 그룹 토론을 합니다. 비율은 조금씩 달라지고 전형에 따라 약간 면접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 부분은 조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제 미래인재 전형이 60명 선발하는 가장 큰 전형이고요. 1단계 서류평가 후에 2단계 면접을 하게 됩니다. 서류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흔히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미국의 유럽의 주요 대학의 서류평가 과정과 똑같습니다. 학생의 모든 경험을 다 보고 대학에 잘 맞는 학생인지를 보는 서류평가가 되고요. 굳이 나누자면 아까 보신 학업 역량이나 어떤 태제대학교의 인재상과 맞는지를 보게 됩니다. 2단계 면접에서는 온라인 그룹 토론을 하게 되는데 아까 학생들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온라인 그룹 토론은 지원 1단계 합격자가 되면 3배수를 선발하는데 저희가 6명을 한 조로 온라인 그룹 토론조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온라인 토론하는 앱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니면 저희 웹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제시문이 들어와요. 제시문이 보통은 영어입니다. 근데 학생들도 걱정했다고 말했지만 제시문이 그렇게 보통 학생들이 요즘 대하는 수능 영어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영어 수준이고 그것을 읽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토론에 임해야겠다라는 준비를 시간이 15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생이 너무 고맙게도 잘 말해준 것처럼 토론은 영어로도 할 수 있고 우리말로도 할 수 있고 사전에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어로 하는 토론을 더 점수를 잘 주는 시스템이 전혀 아니고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학생인지 어떤 학생인지를 저희가 주로 봅니다. 그리고 면접이 한 번 더 있어요. AI 어시스트 면접이라는 것도 이때 1단계 합격자가 되면 셀프 디벨롭먼트 플랜이라는 일종의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는데 이것도 사교육이나 어떤 외부의 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앱으로 들어가면 그때 셀프 디벨롭먼트 주제가 정해집니다. 이거는 어떤 특별한 문제풀이가 아니라 평소에 학생의 경험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어떤 문제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2시간 동안 모든 지원자가 동시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그 입력한 셀프 디벨롭먼트 플랜을 가지고 AI가 질문을 몇 가지 생성하게 되고요. 학생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하면 그게 그 앱에 녹화가 됩니다. 그러면 녹화한 내용을 저희 면접위원 교수님들이 보시고 평가는 직접 교수님들이 하십니다. AI가 평가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온라인 그룹 토론 제시문을 저희 홈페이지에도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그렇게 길지 않고 학생들도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방향성 정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전형이 자기혁신 전형이 20명 뽑는 전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1단계가 서류평가인데 서류평가가 아까 태제 미래인재 전형은 학생부입니다. 학생부 100%인데 학생부에 내가 그동안 많이 노력한 부분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저희가 사교육
영향, 어떤 외부 도움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정말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노력을 했는데 학생부에 잘 안 보인다. 그런 학생은 자기 혁신 인재 전형으로도 동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만 지원할 수도 있고요. 지원할 때 그럼 내가 공부한 노력을 제출할 수 있어요. 그게 자기 혁신 성과 자료인데요. 그걸 제출하면 서류 평가에 같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혁신 성과 입증 자료라는 것이 저희 진학사 그 온라인 접수 시스템에 바로 입력을 하게 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 학생들은 나의 성과가 있어요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해서 개별적인 심층 면접을 직접 대면해서 교수님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그룹 토론은 같이 하게 되는데 비율이 조금 작습니다. 6월에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전형도 거의 같은 방식입니다. 글로벌 인재 전형은 6월에 또 접수를 하기 때문에 어떤 외국 국제 인터내셔널 스쿨이나 아니면 그동안의 성과가 조금 더 제출하고 싶은 학생들이 제출할 수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활동 내용 보고서라고 뭐 예를 들어 뭐 외국 학교 성적표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조금 더 한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제출할 수 있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그룹 토론은 그대로 하고요. 활동 내용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어필할 수 있고 교수님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개별 심층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저희 사회통합 전형도 실시하고 있고요. 정원외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한부모 가족, 농어촌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평가 방식은 태제 미래인재 전형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1단계 서류 평가고 면접도 똑같이 2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출 서류는 입학 원서를 저희가 원서 접수 오픈을 하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연결이 되는 진학사 사이트에서 원서를 접수하시게 되고 학생 기록부는 PDF로 다 업로드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까 왔던 학생들 중에 뭐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있지 않았던 학교 밖이라고 구분되는 학생들은 학생부 대체 서식이 있습니다. 저희 모집 요강 받으신 것의 뒷부분에 양식이 있는데요. 학교에 있었다면 내가 할 만한 뭐 공부한 내용, 읽은 내용, 수행한 내용 이런 부분을 대체 서식에 작성하시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전형에 따라 셀프 디벨롭먼트 플랜은 태제 미래인재 전형과 사회통합 전형에서 AI 면접에 활용하는 자기소개서고요. 아까 말씀드린 혁신 성과 입증 자료나 활동 내용 보고서는 전형에 따라 추가로 제출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제가 다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저희가 글로벌 캠퍼스를 지향하는 학생들이 정말 각국에 온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고 소통하고 앞으로 더 성장해서 글로벌 리더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외국 학생들도 가능한 100명을 목표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말씀드렸습니다.